예, 반갑습니다. 제 전공은 이제 그 경희대에서 이제 서양 철학을 이제 박사 이제 수료하고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불교를 좀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현대인에 맞게 쉽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 관심사인데, 작년부터 이렇게 세월을 보니까 제가 한국 불교학회에서 이제 네 번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공모전에 항상 하기 때문에 상금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원래 전공하는 분야하고 다르게 자꾸 이렇게 어, 한국 부교학회에서 제가 뭐 하여튼 좀 발표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됐는데, 또 제가 뭐 이렇게 역사하고 뭐 전공하는 그런 입장도 아닌데, 어쨌든 자연스님께서 이건 하남 스님이나 이런 그래서 좀 다른 전공자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격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 제가 좀 발표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남 스님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조계종 이제 뭐 근대사를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게 됐고, 이런 것들이 뭐 또 우리 김광식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워낙 또 연구를 자세하게 해놓고 뭐 사료도 잘 찾아놓고 해서 뭐 더 뭐 새롭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뭐 그래도 한번 제 나름의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다가 어쨌든 하남 스님께서 이제 불출산, 그러니까 산을 내려가지 않고 이제 동구불출하고 이제 오대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종교 사회적인 관점에서 쉽게 말해서 신의 한 수였다.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뭐 언제 가도 뭐 스님 찾아뵐 수 있고 뭐 언제 가도 만날 수 있으면 별로 가치를 못 느끼죠. 근데 한뭐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이고 정말 도인이시고 이렇게 하면 또 뭔가 사람들한테 신비감을 일으키고 경외심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잘 작용했을 것 같다. 물론 뭐 하나 스님 자체가 뭐 워낙 인품도 올르시고 도력도 훌륭하신 것이 기본이 됐지만은 어쨌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불출산 이런 관점들이 조계종의 종정제도의 원형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사례로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산을 내려오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불교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일으키고 이제 감동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이 어떤 상징 자본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 일제 시대 때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조선 시대 때 숙류 업불로 뭐 불교가 이제 많이 탄압을 받았죠. 근데 뭐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국교가 이제 불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본의 어떤 뭐 지원일 수도 있고 우리 불교 안에서의 어떤 자주적인 결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또 우리는 어 통합종단이라는 또 이렇게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그게 초대 종정이 하나님 스님 하셨죠. 그래서 종단을 만들어냈던 그런 성과도 있었죠. 일본 덕분에.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고 뭐 이렇게 많은 탄압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미국이라는 미국은 어떻게 보면 국교가 기독교죠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해방을 맞게 되고, 그러니까 불교 관점에서는 일본 덕분에 우리가 불교라는 어떤 통합 종단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뭐 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라는 또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45년 해방 이후로 불교하고 기독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죠. 같은 동일 선상에 놓일 수가 없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48년도 크리스마스는 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은 뭐 부처님 오신 날은 뭐 75년 그 한참 이후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됐던 거죠. 그런 불교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태도를 우리가 이제 견지하고 있는 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남 스님께서 이제 산을 내려오자 하시고 불출산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견지했다는 것이 불교를 한편으로는 또 일본은 이제 뭐 대처 불교, 뭐 육식 불교, 뭐 그런 또 계율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불교하고 정통하고 다른 그런 속에서 하남 스님께서 이제 자주적인
수행자적인 불교 뭐 그런 것들이 또 후대에 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할 때 그런 정신이 이제 개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 사실로 1941년 조선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방한음 스님이 이제 오대산 상원산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제 불처산 소원으로 종정식을 수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의문은 이제 종단의 최고 지도자가 종단 본부에 부재하면서도 정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역설적 통치 구조는 어떻게 가능했으며 이것이 현대 조계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의문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조선 불교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1911년 사찰령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됐죠. 사찰령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 불교가 이제 31개의 이제 본산으로 분할 통치하고 이제 중앙 종단의 종단 설립을 이제 불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6년에 방문사 음모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조동종 중심의 방문사로 이제 통합종단을 이제 설립하겠다,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종욱 스님을 중심으로 이제 태고사를 이제 설립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조계사 자리에 이제 태고사가 이제 설립이 됐고, 거기에 이제 41년 조선불교 조계종을 공식 창종하게 됐고, 뭐 총독부 사찰령 지행구축원에서 이제 태고사법이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남 스님이 이제 종회에서 이제 19표로 압도적인 이유로 초대 종정에 추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것은 물론 그 방문사 중심으로 조동종 중심으로 한국 불교를 이제 병합하려는 이제 일본의 시도에 맞서 가지고 한국 스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통합종단을 만들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게 또 일본이 또 이렇게 종단을 불교를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도와준 그런 측면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한국 스님들 간의 어떤 그런 뜻이 맞아가지고 이제 설립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해방이 되면서 그 일본에 그 부역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난도 받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화불사 비구 대처 싸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또 근대 조계종에서 계속 그런 갈등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하남 스님은 이제 그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음으로 있어 가지고 해방 이후로도 또 종정을 한 번 더 연임하시게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제 종정으로 하면은 조계사 주지가 이렇게 행정적인 권한, 모든 권한을 이제 갖도록 했는데, 하남 스님께서는 이제 나의 그림자를 오대산 동밖에 내보지 않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셔가지고 서울에 가지 않겠다 해서 절충안을 이제 제시한 게 이제 이종욱 등 이제 3인이 이제 불수상을 조건으로 종정직을 수락했다. 그러니까 산에 내려오시지 않고 거기 계십시오. 우리가 또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이제 조계사에서 이제 이종욱 스님이 이제 종무총장으로 이제 하는 이런 이원적인 구조로 이제 작동하게 됐죠. 그래서 그 역설적인 구조죠. 종단 최고 지도자가 종단 본부에 이제 부재하면서도 정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이제 전례 없는 리더십 모델을 창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남 스님이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후대 사람들한테도 되게 감화를 일으키고 후대 조계종에도 이렇게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미쳤는데 그때
굳이 뭐 따진다 본다면은 뭐 일본에서 뭐 이렇게 천황 그 막부 시대 이후로 이제 천황 제도나 이제 쇼군 제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제 따로 있고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뭐 이런 모델이 있긴 하죠. 뭐 또 영국의 어떤 영국 왕이나 뭐 총리 관계도 뭐 실질적인 권한과 이제 정신적인 권위를 이제 분리하는 뭐 그런 사례가 있지만은 아마 하남 스님께서는 그런 의도는 하지 않았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도덕적인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작용했던 그런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불추산이 그때 당시에 일본에 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도덕적인 권위를 설립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로 작동했는데요. 말하자면은 총독부와 이제 권력과 이제 권리를 두는 것이죠. 물리적인 권리를 통해 일제 권력과 직접 접촉하는 그걸 최소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종정 스님은 오대산에 계시고 서울에서는 뭐 이종욱 스님들 그 분들이 행정에 밝으신 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고 그래서 뭐 총독부의 정치적인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은 뭐 초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권위와 권한을 분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작동됐던 것이고 또 하남 스님께서도 이제 청정한 계율 실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외색 불교, 일본 불교에 있던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한국 불교 정체성 수호의 도덕적 상징으로 작동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해방 이후에 하남 스님이 만든 조선 불교 조계종 정신이 또 62년 통합 종단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물리적 부재가 오히려 정신적 권위를 강화하는 역설적 구조다. 그렇죠. 뭐 우리 그냥 뭐 물건을 팔아도 뭐 이렇게 다 파는 것보다 한정판 같은 거 있잖아요. 요때밖에 못 파는 그런 걸 하면 사람 더 이렇게 구하고 싶고 뭐 이렇게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도 뭐 성처 스님 같은 경우도 뭐 나 만나려면 3,000 배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길을 쓰고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 뭐 봉암사 같은 경우도 뭐 초파일 때만 개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신비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작동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종교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물리적인 부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신적인 권위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역설적인 구조로 이제 작동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원사, 태고사, 상원사에서는 이제 사남 스님이 계시고 태고사는 이제 이종욱 스님이 이제 실질적인 그러니까 종단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하고 이제 중요 결정의 최종 결정의 승인권으로 이제 활동하셨죠. 그리고 뭐 어떤 중대한 일이나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그 사서들이 와가지고 이제 매월 결제를 상원사로 전달해가지고 그때 뭐 하남 스님께서 꼼꼼히 새벽 밤늦게까지 다 검토를 하고 뭐 이렇게 결제를 하시다고 이제 그런 일화도 이제 전해지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태고사에서는 이제 이종욱 스님께서 뭐 실질적인 권한 행사하고 총독부와의 어떤 그런 교섭도 당담하고 이런 현실적인 타협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또 종단은 또 협조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완충작용을 했다. 그래서 권위와 권한의 분리를 통해서 종단의 어떤 순수성과 현실적인 운영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제 전략적 구조가 이제 이런 이원적 체제의 작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은둔전 저항으로 이제 실천을 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독부 미나미가 이제 하남 스님을 총독부로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뭐 부추산 서운으로 해서 못 간다. 그래서 뭐 그 비서 정부 총감을 이제 대신 이제 보내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하고 있을 때 어느 나라 이겼습니까 하니까 이제 덕인 나라가 이긴다. 뭐 어떤 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뭐 누구 편도 들지 않는 뭐 이런 이제 대답도 하시고 뭐 또 36년 신전 개발 운동 때도 뭐 이렇게 승려 교육에 담당했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산속에 있으면서 한국 불교는 이제 도덕적 정당성을 이제 보존한 것이죠. 어쨌든 일제 협력에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떤 한국 불교가 이제 완전히 이제 굴복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권위는 여기 산속에 있고 이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작동한 거죠. 완전히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직접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그런 종교적인 순수성은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 이제 창출한 이제 종정제도의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 종정 권한의 이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이제 한 것이죠. 세속적 이해관계와 이제 일상 행정으로부터 초월한 이제 종단의 도덕적 나침반을 쏘냈고 또 이원적 권력 구조를 창출했다. 그러니까 뭐 정신적 권위는 종정 스님이 하시고 일상 행정은 종무총장이 하고 그리고 종정 선출의 이제 기준이라는 것은 뭐 그때 당시 때도 뭐 이렇게 한국 뭐 일제 시대 때 불교를 이제 믿는 불교를 하는 스님들의 어떤 그걸 하면 오히려 연불하는 스님들이 대부분 많았고 뭐 또 교역하는 스님들이 대부분 또 많았고 사실 선을 수행하시는 분은 사실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선사를 이제 종정으로 이제 모셨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후대에 이제 선종 중심으로 조계종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작동하게 되죠. 어쨌거나 하남 스님께서 선적인 수행에 되게 밝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 선의 수행이 밝은 스님이 종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후대에 지금의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제 어떤 종정 선출의 이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남 스님 뭐 일본 불교는 뭐 이렇게 대처에 뭐 육식에 하고 뭐 좀 계열적으로 좀 흐린 그런 속에서 하남 스님께서는 철저하게 비구계를 준수하시고 뭐 자선 실천하시고 뭐 정해산수 성교 융합 뭐 이런 수행을 체현하시고 또 뭐 51년 또 한국 전쟁 때 뭐 자타 임망하는 뭐 그런 어떤 뭐 굉장히 종교인으로서는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남 종정 스님께서 이제 부추산 리더십의 이제 운영을 이제 41년부터 51년까지 종정을 하시면서 물론 뭐 중간에 이제 또 일제가 물러나가지고 이제 종정을 이제 또 하시고 또 후대에 또 한 번 더 하시게 되죠. 하시면서 이제 51년에 이제 자탈일망하셨고 또 이런 정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구 대처 정화 불교 운동에 이제 하남 스님 정신이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고 62년도 통합종단을 출범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권위와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분리하게 되는 어떤 이원적인 권력 구조가 제도화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뭐 후대에 뭐 계속 이어지게 됐고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불출 산무 실천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전히 이제 현대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작동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작동하게 됐죠. 그래서 뭐 종원에서도 이제 이런 그때 종정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떤 종원에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겠죠. 이런 어떤 이원적인 구조적인 한계. 말하자면은 종정 스님의 이제 물리적 부재로 인해 가지고 뭐 긴급한 의사, 뭐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통신이 발달된 시대는 몰라도 옛날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뭐 이렇게 오대산까지 가는데 뭐 2박 3일씩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긴급한 의사 결정이 힘든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책임 소재가 모호한 권위와 권한이 분리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뭐 중요 결정에 이제 지연을 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뭐 하남 스님 또 이종옥 스님 같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 어떤 신뢰관계 뭐 이종옥 스님이 되게 뭐 하남 스님을 뭐 존경하시고 따르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같은 이제 오대산 문중 스님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 때는 잘 작동이 됐지만은 후대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분리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런 갈등용이 되는 거죠 사실. 62년 통합종단 이후로 종정 중심제 또는 총무원장 중심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갈등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 뭐 총무원장의 스님에게 더 권한을 줬다가 어떨 때는 총무원장 이제 권한이 됐다가 그렇잖아요. 뭐 한 산에 이제 호랑이 두 마리가 살 수 없듯이 이런 것들이 사실 갈등이 됐는데 어쨌든 94년도 개혁종단 이후로는 이제 총무원장 중심제로 이제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종정 스님께서 이제 뭐 지금도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통하는가? 물론 뭐 지금까지 작동 잘했는데 뭐 이렇게 종정 스님께서 이렇게 뭔가 초파일 법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다 한문투에 뭐 이렇게 선어록에 그런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유효한가? 이런 것들 의문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뭐 사람들한테 좀 소통이 되고 알기 쉬운 얘기로 종정 스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하남 스님 이후로 이런 말하자면 신비와 전략,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것들이 또 도덕적인 권위를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제 소통 부조로 인해 가지고 대중과 멀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어쨌든 하남 스님의 불출산 리더십은 물리적인 부재를 통해 정신적인 권위를 강화하는 역설적 구조로서 식민지 국한 상황에서 종교 공동체의 창조적 생존 전략이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진정한 종교적 권위는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수행과 덕망에서 비롯된다는 원리를 역사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대한불교 조계종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하남 스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남 스님의 리더십이 단순히 역사적 의미를 넘어서 한국 불교 조계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뭐 제가 자꾸 질문이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그 스님이 하남 스님의 이제 그 불출산 조건으로 종정 수행한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연구의 방향을 이렇게 도출을 해서 그 제시한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분야 연구를 했고, 또 제가 이제 오대산 인연도 많아서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이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남 스님의 그 불출산과 종정 수행을 이제 27년 동안 안 나오고, 이제 그 27년 동안 이제 종정을 4번을 하시면서 이제 종교적 리더십이라든가 종교적 신비주의, 또 종교성이 이제 신비주의가 없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새로운 이제 어떤 사례와 모범으로 좋은 이제 평가와 영향을 주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뭐 스님에게 이제 뭐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연구할 과제를 삼자는 거는, 첫 번째는 이 불출산 조건으로 이제 그 후대 종정 스님과의 이제 그 많은 연구를 대비 연구를 할 게 이 성철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하남 스님의 불출산의 어떤 그 성격과 성철 스님의 불출산의 그 약간 성격을 약간 이제 비교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철 스님은 종정하실 때 이제 해인사만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부산에 많이 가셨거든. 예. 그분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 청사포 상자절에 가서 있고 추위를 많이 타서 그 이제 부산 가서 많이 그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 예. 서울에 안 온 건 뭐 사실이지만 약간 다르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남 스님은 종정을 이제 거의 다 추대받고 거의 안 하시려는데 추대를 받았는데, 사실 성철 스님은 이제 그 비공식 증언회면은 그분이 11년 하셨는데 막판에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의지도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원택 스님은 그거 얘기 안 하시지만,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를 이제 비교 연구하는 게 흥미롭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남 스님이 종정 모델을 이제 스님이 오늘 여기 발표하면은 이제 원형이 되어서 80년간 지속됐다고 말씀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종정 스님, 하남 스님 이후에 종정하신 분이 10분이에요. 박한영, 고암, 서홍, 동산, 성철, 마람, 월화법전, 진제, 성파 스님까지 10명인데, 이 10명 스님의 불출산의 어떤 이제 하남 스님의 모델처럼 실천 뭐 약간 유사하게 한 분이 성철 스님밖에 없지. 나머지 스님은 다 서울에 오셨고 도회지 와서 법문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와서 자주는 아니지만 다 그 현장에 그 광화문도 출연하시고 조계사 와서도 뭐 격려도 하시고
또 그 동산 성철스님은 저 정화운동 때 진두지휘도 하시고 만암스님도 그렇기 때문에 80년 동안 하남스님의 그것이 거의 유사하게 뭐 구현됐다고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한 점이 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이제 알고 물론 이제 그래서 뭐 하남스님의 그런 것이 좋은 사례와 이제 신비성으로 이제 종교 전략에 좋은 점이 있지만은 실제 3분의 2 정도는 개별적인 노선으로 이제 활동하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럼 하여튼 뭐 저도 이제 백년암에 이제 가까이 이제 지내니까 하여튼 승철 스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물갈이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밖에 못 나오셨다 그래요. 이렇게 뭐 어디 해외에 가시거나 다른데 가시면 이제 물갈이 심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추울 때 이제 부산 정도에 가서 가지고 이제 요양을 하시고 이제 뭐 그랬다고 하는데 글쎄 뭐 하여튼 하남 스님께서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당신께서 이제 불주산 서원을 세워서 이제 내려가시지 않았다고 했고. 근데 또 뭐 어떤 정원에서는 뭐 치과 치료나 이런 걸로 뭐 두세 번 나왔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그게 뭐 중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80년간의 어떤 어쨌든 뭐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권위에 있는 종정 스님들은 어떤 뒤에 계셔가지고 어떤 배경으로 작동하고 실질적인 것은 이제 총무원장이 활동한다 이제 그런 원칙은 이제 지켜진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래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어른 스님들은 뒤에서 참 이렇게 뒷배로 이렇게 권위로 작동하시는거나 이런 것들이 한테 좀 대중들한테 참 많이 먹혔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앞으로도 그게 먹힐까 계속 그런 걸로 지속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거는 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 일륜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